똑같은 언론계의 잘못된 관행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약간 유명해져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이게 이제 관훈클럽의 특성상 이제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국무총리에게 현안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정부의 어떤 입장 이런 걸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워낙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그 어떤 야당 의원들의 공격도 거의 뭐 먹히지 않는 달변의 소유자시고 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어제 또 이낙연 총리의 촌철 살인으로 인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종의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 웃음바다가 됐다 그래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금 곤란한 질문 이런 걸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이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 부처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로까지 지금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즐겨 다루는 굵직한 수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이건 댓글 사건이건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고요. 댓글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덮는다 그러면 그걸 과연 정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는 처벌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만 덮어야 그러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부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서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정치보복은 아닙니다. 근데 기자가 이제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또 물어봤냐면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에 너무 이렇게 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강조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너무 안 하고 과거 청산 작업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 미래 비전 그리고 기업의 활력 이런 부분에 너무 중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기업 활력은 갑자기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이 기자분은 어떤 그런 신문인지 대충 알 거예요. 리스트 갖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여기에서 이낙연 총리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떤 과거 청산 작업과 더불어서 미래 비전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기업들의 활력을 제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무게중심이 좀 후자 쪽으로 가는 이런 그 흐름으로 반전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의 내년도 신년사는 미래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정색했네. 네. 정색 안 한다더니. 기자들이. 근데 이낙연 총리가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약간 웃는 상이에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웃었대요. 일동이 다 이렇게 좌중이 웃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기사에 보면은 그 다음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땐 그 질문 던진 기자가
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뭐 더 할 말 없지 뭐. 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네. 일종의 역공을 펼치면서 니네들이 그런 거 더 좋아하지 않니? 약간 이렇게 정국을 찌르면서 네. 넘어가 버린 거죠. 예. 그리고 네. 저희도 그 기사를 클릭할 때 그렇죠. 그런 것도 클릭하죠. 미래지향적인 정책 이런 거 안 하죠. 정리께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책 보도를 그렇게 즐겨보지 어련히 하겠거니 그러면서 뭐 이러면서. 예, 하지만 좋은 지적이죠. 우리가 대선 때도 늘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는 어떤 비전과 공약을 봐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너무 없다고 저희도 늘 지적하는데 이낙연 총리가 그런 점을 꼬집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정신 차리고 정치보복 과거지향 이런 보도 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보도를 좀 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인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또 쟁쟁한 후보들이 오늘 셀럽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오늘 종편 한번 먼저 들어보죠. 아니 우리가 기자들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기자 맞아요, 이름을. 맞아요. 근데 오늘 방송 뉴스에도 셀럽이 기다리고 있고 종편은 늘 셀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늘 셀럽이니까 차명진 씨만 너무 네. 거론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네. 조금 봐드리고 다른 셀럽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른 셀럽 누굴까? 이수희 씨입니다. 네? 네, 이수희 씨. 예. 이수희 씨. 잘 몰라요. 이수희 변호사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가 말을 안 했군요 이번에. 옛날에 말했었나? 이수희 변호사 얼굴과 목소리 들으면 아십니다. 아 그래요? 아하. 이분 엄청 발언 센 분입니다. 오랜만에. 예. 근데 아직도 나와요? 그렇게 옛날에 그럼요. 연극했던 아이, 분이? 엄청나요. 예. MBN 아침엔 매일경제 11월 29일 어제방 MBN. 따끈따끈합니다. 예. 어제 방송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네. 제가 주제도 좀 바꿔봤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냐면 이분이 이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냐면은 박근혜 씨가 지금 재판에 안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른바 걸석 재판이라 그래서 네. 국선 변호인들만 이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함. 이거는 나쁘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건데 제가 읊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박근혜, 피고인으로서의 박근혜와 정치인 박근혜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지금 남아있는 건 정치인 박근혜로서의 앞날에 대한 그 플랜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몇 년 낮게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걸석 재판으로 유죄가 났을 때 그 유죄의 그 정통성을 계속 그 선고의 그 정통성을 계속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는 거지 지금 몇 년 더 적고 많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여론이 또 어떻게 그 급변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계속 수용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권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면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왜요? 몰라요, 갑자기. 그럼 몇 년 좀 덜 살겠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몇 년 덜 사는 이런 문제로 걸석 재판을 결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발언입니다. 야, 올해 들은 것 중에 제일 역대급 김칫국이다. 이상하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발언이 나쁘고, 정치인 박근혜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걸석 재판했을 거 이런 추측까지는 가능한데, 네. 갑자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사면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벌써 사면됐어.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만하죠? 너무 행복회로 돌리는데? 대박이죠. 원래 저는 MBC 김세희 기자, 셀럽 김세희 기자의 기사를 좀 다뤄볼까 했는데요. 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안타깝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더 셀럽인 전원책 앵커가 뭐야 이게? 어제 전원책이 오늘 이 사람 코너에서 민주노총을 다뤘거든요. 대박이군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차라리 하겠다. 혹시 건설로조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관성도 좀 있고 하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다. 네. 기대된다. 자, 요 코너 전원책 앵커의 발언 요 말로 시작됩니다. 한국에선 민노총보다 힘센 조직이 없다. 이 말이 새 정부 들어 세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어디에 떠돈다고요?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떠도는. 유령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노총은 촛불혁명의 1등 공신을 자임합니다. 지난 10월 24일엔 문 대통령이 마련한 노동계와의 만찬회동을 거부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민노총 욕을 쭉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건설노조가 이번에 파업하면서 경찰이 해산 명령을 3차례 내렸는데 듣지 않았다.
이 봐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봐라. 이거 만만하지 않다. 힘자랑을 한 거다. 이거는 그냥. 어이가 없네. 그런 거죠. 민주노총 소속의 어떤 건설노조기 때문에 민노총의 힘자랑의 일환이다. 건설 근로자법 개정안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은 게 명분이 됐습니다. 우리가 만만한 조합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자는 건설노조의 외침에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의경 부상자만 15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경찰은 무기력할 뿐 아니라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이 바람에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렸던 시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놀라운 건 여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국회가 추운 날씨에 모인 건설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됩니다. 네. 끝이야 이게? 네, 이게 끝이. 와, 그러면은 끝입니다. 정말 법 얘기는 또 하나도 안 한 거네, 결국에. 이 내용이 뭔지 말 안 네.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계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는 전혀 설명이 또 안 된 거네요.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유독 이런 게 뭐가 있냐면 경찰력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왜? 무기력하다. 네, 그러니까 지나가냐. 예전에는 사실 경찰을 좀 피해자로만 그러니까. 설정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무기력하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니까 이번에는 욕을 해. 노조도 욕하지만 네. 그 노조한테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눈치 본다. 경찰, 눈치 보는 경찰을 욕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전부터 있어요. 예전처럼 사람 죽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짜 지금 뭐랄까 전원책 앵커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지금 촛불의 심지 네. 태우고 있다. 아 보기 좋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뭐 한 열흘 있으면 잘리는데 마지막까지 아이고. 불꽃을 태우겠다. 아이 잘린다니요. 네. 뭐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렇게 아이고, 말씀해 아무튼 주시죠. 잘 가세요. 예. 네, 이런 보도를 내놔서 오늘 저 후보 전원책 앵커 가겠습니다. 오늘 나는 제가 볼 땐 유력합니다. 제가. 예, 유력해요. 네. 박근혜 사면 최경환 배달 사고 요 정도는 오늘 수위가 다들 그리 높지 않아요. 민노총보다 힘센 조직이 없다. 이거 재밌는데? 아니 배달 사고보다 저게 빵 터집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민노총보다 힘센 조직이 없다는 게 얼마나 웃겨. 진짜 코미디인데? 나는 민노총이 요즘 제일 안 됐던데 동네 무기여서. 너무 여기저기서 치고 욕 먹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아 대박 그런 말도 했어요? 네. 그건 아저씨 생각이지. 아 정말. 아니 지금 전원책 씨가 지금 민주노총의 권리를 왜 무시하고 계신데? 네. 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조금 곤란한 질문 이런 걸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이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 부처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로까지 지금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건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고요. 댓글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덮는다 똑같은 언론계의 잘못된 관행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약간 유명해져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이게 이제 관훈클럽의 특성상 이제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국무총리에게 현안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정부의 어떤 입장 이런 걸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워낙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그 어떤 야당 의원들의 공격도 거의 뭐 먹히지 않는 달변의 소유자시고 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어제 또 이낙연 총리의 촌철 살인으로 인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종의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 웃음바다가 됐다 그래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즐겨 다루는 굵직한 수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이건